D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먹는 거 보면은 3분의도 아닐 것 같은데 MSG 주면 좋지 않냐? 안녕하세요. 농사백단 조용욱입니다. 네, 이번 시간 아미노산 2편입니다. 1편을 안 보셨다면은 제가 추천드리기로는 꼭 1편을 보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아미노산 제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미노산 제품이 정말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카테고리를 분류해가지고 어떻게 고르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요, 동물성 아미노산이 있고요, 식물성 아미노산,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동물성 아미노산은요, 조류의 털, 가죽, 내장, 혈, 연골, 어류,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있고요. 식물성 같은 경우에는요, 콩, 밀, 수수, 옥수수, 이런 종류의 그 식물성 제품들을 아미노산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 제품으로는 이제 식품 폐기물 같은 게 혼합 제품으로 있고, 또 그리고 합성 아미노산도 있어요. 아미노산은 일부러 공장 같은 데서 만드는 거예요, 의약품으로. 근데 우리는 보통 사용하는 거는 동물성 아니면 식물성이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물성하고 식물성 특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는 조류의 털, 가죽, 내장, 혈은 이제 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골, 그리고 어류 등을 사용을 하는 걸 이제 동물성 아미노산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해요. 물론 비싼 재료도 있습니다. 연골 같은 건 좀 비싸요. 근데 이제 조류의 털, 가죽, 내장, 혈 이런 거, 어류 이런 거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에 속하는 게 동물성 아미노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아요. 유리 아미노산 뭐였지라고 하면은 유리 아미노산 요거였습니다. 네, 흡수가 가장 잘 되는 아미노산을 유리 아미노산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유리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고 짧은 사슬 펩타이드는 근데 좀 적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아미노산의 함량이 좀 높을 수 있는 게 동물성 아미노산의 특징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뒤에 우무분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게 있는데, 우무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무분 같은 경우에 조류의 털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제품들 중에서 특히 어류 같은 거 있잖아요. 꽃게나 광어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 그리고 그런 제품이 아니어도 그냥 어류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제염이 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제염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고 농가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게 동물성 아미노산이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조금 제염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요, 콩, 밀, 수수,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건데요. 원자재 측면도 이제 비싼 경우가 있지만 식물성의 경우는 보통 효소 가수분해 추출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물론 식물성 아미노산을 만들 때 다른 추출 방식, 산 추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적용하시는 회사들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주의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높아요, 식물성 아미노산들이. 그리고요, 일반적으로 유리아미노 함량은 좀 적대요. 흡수 정말 잘 되는 그 유리아미노산 흡수가 함량이 조금 적어요. 대신에 짧은 사슬 펩타이드 함량이 조금 높다고 합니다. 네, 이런 특징을 가진다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겠죠. 그래서 유리아미노산 들어있는 동물성이 좋은 거야? 아니면은 그 짧은 펩타이드 좀 더 들어있는 식물성이 좋은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 동물성도 추출 방식을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으로 하면 식물성 아미노산을 산 추출 방식으로 한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원료도 사실 정말 저렴한 원료를 사용한 거랑 좋은 원료를 사용한 거랑 이게 또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어떤 아미노산, 그러니까 어떤 동물성, 어떤 식물성 아미노산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관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 생물에서 추출한 거다 보니까 유통 과정이 좀 복잡하거나 유통 과정에서 좀 고온을 먹거나 저온을 먹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기한이라는 게 조금 정해져 있는 품목 중에 하나가 또 아미노산인데, 이런 보관 방식이라든지 사용 원료, 추출 방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동물성이 더 좋다, 식물성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은 건 동물성이고 짧은 펩타이드 함량이 높은 거는 식물성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추출 방식으로 했고 일반적인 가격대에 아미노산, 그러니까 동물성 아미노산, 식물성 아미노산 사용을 했다고 하면요, 어느 정도 차이는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는 짧은 사슬 펩타이드에 굉장히 주목하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사슬 펩타이드는요, 다양한 단백질의 합성이 일단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이렇게 생긴 놈도 있고, 막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다양한 펩타이드들이 있게 되면요, 어디에나 좀 단백질에 이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유리아미노산이 있으면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건데 자그마한 조각이 있으면 어차피 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아예 맞아요. 근데요, 이런 특징,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미노산 과다로 인해 질소 동화 과정에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요. 이제 아미노산이 내가 많은 줄 알게 착각하는 거는 유리아미노산의 역할입니다. 유리아미노산이 많이 식물체 안에 존재하게 되면요, 식물은 약간 착각을 해요. 아, 나 아미노산이 많구나. 아미노산 많으니까 아미노산을 더 이상 안 만들어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질소가 황이 아미노산으로 변하는 그 과정 자체를 조금 줄여버립니다. 그리고요, 아까 동물성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정 아미노산, 특정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좀 높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특정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많으면요, 여기에는 원래 파란색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노란색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 초록색 아미노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건 초록색 아미노산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단백질을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짧은 사슬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유리아미노산이 뭉쳐가지고 펩타이드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고 흡수율은 좀 느릴지언정 이거를 식물체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싶은 유리아미노산으로 변경시킨 다음에 여기 안에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딱 모양이 맞으면 이 상태 그대로 들어가서 단백질을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유리아미노산도 물론 당연히 좋지만 어느 정도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가 섞여 있는 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물성 아미노산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게 요즘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동물성 아미노산의 경우에는요,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게 특징입니다. 따라서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작용도 굉장히 빨라요. 근데요, 과하게 공급되거나 특정 아미노산만 공급될 경우에는요, 체내 아미노산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질소 흡수 변환 과정에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게 아미노산을 만드는 회로인데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드리진 않고, 요거가 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심화편에서 따로 준비를 해놓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속도가 좀 빠르고 작용이 좀 빠르다 보니까 아미노산을 쓰고 나서 이런 경험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 딸기 같은 게 물렀다, 뭐 과가 물러버렸다,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해요. 아미노산을 쓰신 경우에. 그런 것들이 아마도 이제 흡수와 작용이 빠른 동물성 아미노산을 사용하신 경우에 그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아까 추출 방식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출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추출 방식은요, 대표적으로 한 2가지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많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2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 추출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로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뭐가 좀 더 좋아 보이나요? 그냥 단어만 봤을 때. 원래 좀 단어가 좀 긴 게 좋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둘 다 설명드릴 거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이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산 추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가장 저렴한 방식의 추출 방법입니다. 산 추출 방식 같은 경우는요, 유리아미노산이 많이 생성돼요, 근데요, 이 유리아미노산이 그대로 잘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미노산은 또 L형, D형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L형 같은 경우가 아미노산으로서 작용을 하는데 D형으로 변성이 되기도 합니다. 좀 어렵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레고로 계속 예를 들어드리고 있잖아요. 그 산으로 추출하다 보면 레고가 찌그러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디 가서 이렇게 딱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레고가. 근데 레고가 산으로 추출하다 보면 이게 찌그러져가지고 아구가 안 맞아가지고 쓰질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D형 아미노산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산 추출 방식은 D형 아미노산으로 변성될 가능성이 조금 많다고 해요. 그리고요,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 제가 좀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 강조를 많이 해드렸는데,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가 아무래도 조금 적게 나오는 게 산 추출 방식이고요. 오히려 긴 사슬 펩타이드가 조금 많을 수도 있다는 게 또 다른 특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긴 사슬 펩타이드는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산 추출 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리아미노산이 많이 나오는 특징은 있지만 흡수가 안 되는 이 찌그러진 친구 D형 아미노산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짧은 펩타이드는 적고 긴 사슬 펩타이드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긴 사슬 펩타이드는 흡수가 안 되니까 조금 저렴한 방식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산을 첨가했기 때문에요, 제품의 산도 자체가 좀 낮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추출 방식인지 다른 방식인지 안 알려주는데 산도가 좀 낮다 얘가, 그러면은 산 추출 방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라고 추측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긴 사슬이 좀 많을 경우에는요, 점도가 좀 높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짧은 사슬이 굉장히 농축돼서 들어가도 점도가 높을 수 있는데요, 긴 사슬이 조금 들어간 경우에도 점도가 좀 높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알아볼 거, 제가 좋다고 말씀드렸던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인데요, 상대적으로 비싼 방식의 추출 방식입니다. 비싸면 좀 좋겠죠, 아무래도. 네,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근데 좀 적어요. 신기하죠? 비싼 건데도 좀 적어요. 근데요, D형으로 변성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찌그러져서 나오는 친구들이 적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유리아미노산이 좀 적다고 하지만 D형 아미노산이 적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유리아미노산이 차이 난다,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 구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사슬의 펩타이드가 많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유리아미노산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식물체가 나 아미노산 많아, 그래서 더 이상 아미노산을 생성하지 않아도 돼 라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자체로 단백질에 이 자체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아미노산이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유리아미노산 변성될 수 있고, 이 유리아미노산을 완효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게 펩타이드, 짧은 구조 펩타이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요, 나트륨 염소가 좀 적은 방식이고요. 그리고 pH에 대해서 조금 적용성이 좀 넓습니다. 산 추출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pH에 대해서 좀 적용성이 좀 넓고, 염소나 나트륨 함량이 좀 적을 수 있는 게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형과 D형,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이렇게 좀 찌그러진 거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론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긴 해야겠죠. 이게 L형 아미노산이고요, 이게 D형 아미노산입니다. 그냥 봤을 땐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 COOH 붙어 있고, 여기에 뭐 수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질소 붙어 있고, 뭐가 다른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여기 탄소 붙어 있고. 근데 보시면은 이게 거울 구조예요. 손바닥 같은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는 사용할 수 있고 얘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방향이 달라서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L형 아미노산은 잘 흡수가 됩니다. 근데 D형 아미노산은 산 추출 방식으로 추출이 된 거기 때문에 변성이 일어나서 D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작물은 거의 이용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형 아미노산이 꼭 많이 들어가야 좋다. D형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 조금 더 크게 적어놨습니다. 산추출 방식보다 효소 가수분해 추출 방식이 좋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은, 그냥 이런 분들이 한 분씩 계세요. MSG 주면 어떠냐? MSG 사탕수수로 만들고, 사람이 먹는 거 보면은 3분의 1도 아닐 것 같은데 MSG 주면 좋지 않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좀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MSG는요, 일단 영어로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글루탐산 나트륨, 글루탐산하고 나트륨의 조합인 거예요. 일단 근데 나트륨 주면은 좋겠습니까, 식물이? 소금 뿌리면은, 근데 소금도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으니까 뭐 말씀을 뭐 이렇게 드리는 게 맞나 모르겠는데, 나트륨 뿌리면요, 어찌됐건 작물에 해를 입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나트륨이 들어감으로써 식물이 이제 비료의 흡수도 조금 저해가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주는 것 자체가 안 좋고요. 조금 더 근원적으로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만 공급되게 됩니다. MSG를 주면요. 근데 제가 가장 처음에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 아미노산 같은 경우가 20여 종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20여 종이 다 하는 일이 달라요. 근데 지금 주시는 글루타메이트 이 한 종류만 딱 주시는 겁니다. 물론 효과가 좋은 아미노산이긴 합니다만, 한 종류만, 20여 종이 있는데 한 종류만 딱 골라가지고 찍어가지고 들어간다? 식물체에서 이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부작용이 좀 크게 일어날 수 있어요. 원래 같으면 식물이 20여 개의 아미노산을 알아서 본인이 필요한 만큼 따다다다닥 만들 텐데 갑자기 한 놈만 엄청나게 많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식물체가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리아미노산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야 멈춰, 우리 아미노산 많다. 근데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단백질 만들 때 여기에 어떤 아미노산 이렇게 조합해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조각이 뭐 네모난 조각도 필요하고 세모난 조각도 필요하고 니은자 조각도 필요하고 한 상황인데 네모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만들어요, 얘 하나 가지고. 그래서요, 아미노산을 공급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네모난 게 필요한 단백질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다른 단백질이 필요할 때 나 이제 네모가 충분하니까 다른 아미노산을 안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요, 부작용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심지어 가격이요, 그렇게 또 저렴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MSG, 막 미원 같은 이런 거를 식물에다가 쓰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거, 여기에서 보셔도 이제 특정 아미노산만 공급되면은 체내에 아미노산 불균형이 일어나고 질소 흡수 및 변환 과정에 저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한 특정 아미노산만 공급하지 절대 말아달라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미노산에 대해서 정말 깊숙하게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농사백단의 조용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